자, 굉장히 야심차고, 제가 가장 바보가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경제 공부는 바보거든요. 칼 폴라니 사회 경제, 어렵습니다. 해서. 사람 이름이죠? 예, 좀 길어요. 네. 그냥 칼 연구소를 해주세요. 폴라니 연구소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여기 잘 운영됩니까? 잘 안 되죠. 아니, 경제연구소 소장님이 본인의 연구소 운영을 잘 못하시면서 경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역대 경제학자 중에 다 주식을 했는데 네. 성공한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리카르도라는 사람하고 케인즈라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 좀 안다고 해서 경제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 김어준 총수가 저희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네, 조합원 가입하시면 앞으로 이 코너에서 경제를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면 아마 가입자도 좀 늘어나고 네. 살림도 좀 피고 앞가림도 좀 되실 거예요. 네, 김어준 총수부터 가입을 하시면. 자, 오늘 모신 거는 갑자기 엘리엇 헤지펀드. 엘리엇이라는 이름도 외국 이름이지만 헤지펀드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삼성하고 엮여가지고. 네. 근데 이 엘리엇 헤지펀드를 잘 생각해보면 작년에 또 한번 등장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등장하는 건데 우선 작년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때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한다고 하니까 엘리엇이 등장해가지고 안 돼! 그러거든요. 안 되는 아니고 하는데 네. 이 교환 비율을 좀 그렇죠. 공정하게 하자 이런 거죠. 사실은 제일모직이 뭐냐면은 이재용 씨가 삼성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 역할을 했어요. 예전엔 에버랜드였죠. 예, 처음에 이제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을 네. 받고 에버랜드 주식을 헐값으로 사서 상장을 해서 돈을 왕창 법니다. 뭐 22억에서 1조 단위로 올라갔는데 네. 이 제일모직만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이나 생명주식을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가장 덩치도 크고 중요한 회사인데. 예, 핵심이죠. 예, 직접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0.65%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 합병을 해버리면. 네. 그 두 중요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니까 합병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합병이 문제가 아니라 합병을 하면 이제 주식 교환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회사의 가치에 맞게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네.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죠. 헐값에 헐값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1대 0.35였어요. 제일모직 1대 물산이 0.35였어요. 네. 그런데 거꾸로 회사 규모나 또는 뭐 자산이나 이게 물산은 건설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느낌으로 봐도 하나는 망해가는 섬유회사, 하나는 건설회사니까 네. 물산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주가가 꼭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엇이 이거에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죠. 합병을 반대한 게 그 아니라 조건은 안 돼. 이렇게. 물산 가격을 더 높이 쳐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물산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주식이 저평가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저평가가 된 것이 일성제약이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금년에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 5만 7천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한 6만 6천의 가치가 있었는데 삼성물산이 당시에 이 아파트 분양을 건설을 안 했어요. 네. 당시 2005년 초반이면 2015년 초반 때는 굉장히 건설 경기 좋았거든요. 네. 그때 막 밀어붙였죠 최기관이. 네. 그랬는데 600세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산 합병된 다음에는 이제 11,000세대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삼성물산이 본인 그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스스로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카타르 열병합발전소를 인수를 했는데 그것도 발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합병하고 나니까 발표를 해서 통합 삼성물산, 통합 제일모직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 회사를 중심으로 보면 진짜 이상한 일이죠. 자기 회사가 배임이죠. 그렇죠. 자기 회사가 높은 가격을 받고 팔려야 되는데 자기 회사의 실적도 공개 안 하고 일도 안 해서 가치를 떨어뜨린 것처럼 보인 다음에 합병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밀어놨던 일을 하게 돼서 가치를 다시 올리는 거니까 사실은 이 이재용 씨가 승계하는 과정을 쫙 보면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계열회사들. 그럼 다 배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질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을 이제 후계 승계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병을
그런 식으로 했다. 네. 근데 이제 헤지펀드라고 하는 외국 기업은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왜 내 주식이 이렇게 저평가받냐.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이 과정에서 돈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툼의 과정에서 이제 물산의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막 매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삼성이 물산 주식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적당한 시점에 팔거나 아니면 끝까지 경영권 분쟁으로 가는데 보통은 안 가고 중간에 이제 이익만 챙기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국부 유출이다. 삼성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예, 국부 유출이라고 해서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끌어냈죠. 그러니까 소액 주주 입장에서 야, 우리 삼성을 갖다 감히 외국 기업이 흔들어 그러니까 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했고 심지어 광고도 했어요. 예, 특히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예, 합병을 반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당하게 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이 거래되게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내면 되는데 그냥 찬성을 해서 삼성물산이 한 단계 더 이제 승계의 한 단계를 더 올라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회사 물려봤는데 가능하면 싸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삼성이 워낙 큰 그룹이라서 아무리 이재용이 돈이 많아도 한 1%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체 삼성그룹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순환출자라고 하는 아주 복잡합니다. 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뭐 김상조 교수 맨날 그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진짜 재미없게 살아요. 순환출자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합니다. 네. 여하간 그게 1차전이었습니다. 2차전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엘리엇이 아니 내 주식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다오. 이렇게 싸게는 안 돼 했던 엘리엇이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나눠라.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가 왜 갑자기 삼성 주가의 주식을 사상 최고치로 경신하게 하는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취약점은 지배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전체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기기묘묘하게 연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회장 일가의 실제 보유 주식은 적은데 네. 삼성전자도 뭐 4%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런데 네. 전체 그룹을 지배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편법이나 이상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걸 가지고 많이 지배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맥락들이 고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고리는 동시에 헤지펀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헤지펀드가 4%를 모집하면은 잡아먹으면 네. 몽탕 삼성그룹 전체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4%밖에 안 되니까요. 예, 얘 가진 것도 4%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수를 써놨는데. 그게 이제 순환출자라든가. 예, 그런 게 취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계속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용도로. 그럼 이건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자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배당하라라는 거죠. 돈 내놔라. 예, 돈 내놔라. 그러니까 엘리엇의 이번의 목적은 너네의 승계를 도와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라는 거고. 이번엔 친구가 된 거네요. 예, 저번에도 친구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때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엘리엇 헤지펀드가 그때는 방해하고 있고 이번에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크게 보자면 둘 다 결과적으로는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다 삼성 전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간단해졌는데 완전 이재용이 지배하기 좋게. 근데 이번에는 아예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이걸 본 어떤 사람들이 진짜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생명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230조 원이에요. 주식이. 어마어마한 주가가. 회사예요. 네. 그중에 13%가 자사주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주예요. 이 자사주 13%를 그래도 그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300만 주 됩니다. 네. 그걸 둘로 커가지고 잘 안 들어오는데 한테 많다. 예, 많아요. 근데 그걸 둘로 쪼개는 거예요. 둘로 쪼갠다. 둘로 쪼개서 하나는 홀딩 컴퍼니를 만들고 지주회사를 만들고 하나는 그 실제로 오퍼레이팅 컴퍼니라고 해서 사업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일을 안 하고 소유만 하는 회사고. 예. 네. 그걸 그러니까 13%를 홀딩 컴퍼니 주식으로 하는데 네. 하나는 이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사업회사의 지분으로 해요. 예를 들어 1,300만 것 제 중에 한 20%라고 하는데 그러면 500만 주 정도는 이거는 삼성전자 사업부의 지분을 갖게 되고 네. 나머지는 홀딩 컴퍼니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800만 원. 네. 그래서 이게 홀딩 컴퍼니가 된 다음에 이 홀딩 컴퍼니를 지주회사를 다시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는 이거네요. 삼성전자를 쪼갠 다음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쪼갠 부분 중에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회사. 네, 홀딩 컴퍼니는. 네, 홀딩 컴퍼니가 표현하는 그 지배하는 회사. 네. 일은 안 하고 지배만 하는 겁니다. 네. 일은 또 분할하는 회사에 사는 거고. 그 회사를 지금 1차전에서 지배권을 강화해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 것이 되어버린 네. 삼성물산과 합침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 것이 되게 만드는. 그렇죠.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한 5% 정도였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13%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7%를 했다 그러면 이제 11%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를 더 강화시켜 주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안정되니까 지배력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가를 지금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주장이 엘리엇의 주장이 지금 삼성의 주가가 한 50%, 30에서 70%는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가로 이제 주식 배당을 하라는 거죠. 국제 기준으로 보자면 삼성의 소유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그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저평가돼 있었다. 그러면 국제 기준에 맞게 단순화시켜라. 네. 그리고 나서 사업부는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뭔가. 네. 이제 그거는 나스닥에 상장해서 또 돈을 벌어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 뭐 경제 정의다 이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고 그 과정에 나도 돈을 좀 벌자. 이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경제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맞아요. 금융지주와 전자와 생명을 갖고 하나는 금융지주 회사 만들고 하나는 이 사업 전자 쪽 산업 지주회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사실은 엘리엇 머릿속에서 지금 관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도 이걸 원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쨌든 별 그 잡음 없이 또 재벌이 또 편법 꼼수 쓴다 이런 말 안 듣고 예, 꼼수는 꼼수죠. 꼼수는 꼼수죠. 예.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냥 삼성이 그 헤지펀드 주주니까 헤지펀드지만 주주니까 정상적인 주주의 제안을 받아서 그런 구조로 바꾸고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를 쪼개서 하나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지주회사를 물산하고 합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다라는 건데 이제 아마 저는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런 걸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보호막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부로 독립돼서 나스닥에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진짜 국제 기업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뭔가를 방어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어차피 입장에서. 지금 현재 삼성 주식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예요. 이미 사실은. 네. 네. 30% 이상은 소유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네. 전체 흐름이고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작년에는 엘리엇 헤지펀드가 악당,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악당의 역할을 한 것 같고 이번에는 도움의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둘의 결과는 같아요. 둘의 결과는 삼성 그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력이 더 강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희 회장들이 오랫동안 무려 20년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에버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에버랜드부터 시작하면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평생 한 거죠, 평생.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를 좀 피해보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법에 판결도 받았고 불법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란 말이죠. 저는 20년 만에 거의 완성되어 가나? 그렇죠. 금융 쪽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남은 거지. 그러니까 네. 삼성생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은 거지. 이 산업 쪽은 거의 완성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삼성 입장에서는 자기 입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편법이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 엘리엇 헤지펀드가 작년에도 도움이었고 사실은 이번에도 도움이 아니야 이거? 이런 의혹을 좀 가집니다. 작년에는 물론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게 무산될 수도 있었죠. 네. 이제 그런데 하여튼 뭐 김어준 총수는 좀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라 신문이 전달하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 네. 세계적인 기업의 평생 수건과 마찬가지인데 그 일가에 이게 이렇게 우연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엘리엇 입장에서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되고 당신은 치고 돈을 빠지면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물산 쪽에서 물산 주주들을 대변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실제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하면 30조 원을 배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거래는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하시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름 어려워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네.